변정민님은 무려 91%의 대출을 활용했는데 실제 투입된 현금은 2억 원입니다. 투자 수익률은 무려 1175%에 달합니다. 반면 나이너 한남의 경우 50억 원을 투자해 120억 원에 매각하면 70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환산하면 140%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딩 PT의 이코치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같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빌딩을 사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고민은 더 깊어지고 선택 하나가 수십억 원의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의견이 아니라 실제 거래된 데이터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비교 대상은 한남동 소재 빌딩 3건과 나이너 한남 아파트입니다. 투자 시점, 보유기간, 실현 차이까지 실거래 수치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두 자산의 차이가 명확하게 정리될 겁니다. 먼저 빌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한남동 684의 115번지입니다. 21년에 매입가 116억 원입니다. 약 2년 8개월을 보유한 뒤 24년에 185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차익은 69억 원이고요. 보유기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연환산 수익률 22%씩 자산이 증가한 셈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한남동 726의 54번지입니다. 17년 9월에 75억 원에 매입을 하였고요. 약 8년 후인 25년에 약 138억에 매도했습니다. 차익은 63억 원이고요. 연환산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세 번째 한남동 683의 100번지입니다. 참고로 이 건물은 연예인 변정수님의 동생이 변정민님의 건물입니다. 21년 26억에 매수하여 25년 49억 5천에 매각했습니다. 차익은 23억 5천입니다. 연환산 수익률은 17.5%입니다. 이제 아파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이너 한남 아파트입니다. 가수 장윤영님은 21년 50억에 분양을 받아 24년 5월에 120억에 매도했습니다. 차익은 70억 원이고요. 연환산 수익률은 31.8%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684의 115번지는 2년 8개월 만에 60% 수익률을 얻었고 연환산 수익률은 16.9%입니다. 726의 54번지는 8년에 약 84%의 수익률을 얻었고 연환산 수익률은 7.9%입니다. 683의 100번지는 3년 11개월 만에 약 90% 수익률을 얻었고 연환산 수익률이 17.5%입니다. 한남더일은 3년 4개월 만에 약 140% 수익률을 얻었고 연환산 수익률이 약 31.8%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남동 빌딩보다 한남 나인원이 투자 수익률과 연환산 수익률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변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남동 아파트는 현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매수 후 반드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처럼 전세를 끼고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결국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뒤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레버리지 활용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셈인 거죠. 반면 빌딩은 다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이 매매가의 80에서 90%까지 가능합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투자 수익률이 극적으로 달라지는데요. 변정민님은 한남동 건물을 매입할 때 무려 91%의 대출을 활용했는데 실제 투입된 현금은 약 2억 원입니다. 매매 차익이 23억 5천만 원이니 투입 자본 대비 투자 수익률은 무려 1175%에 달합니다. 반면 나이너 한남의 경우 50억 원을 투자해 120억 원에 매각하면 70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물론 훌륭한 투자 성과이지만 투자 수익률을 환산하면 140% 수준입니다. 같은 부동산 투자라도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투자 수익률은 몇 배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빌딩 투자의 핵심 메리트입니다. 적은 자기 자본으로 지레트를 삼아 레버리지를 활용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과거에는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를 레버리지 효과를 누렸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이후 그 방법이 막혔습니다. 대출도 제한적이어서 진입장벽이 높아진 것이지요. 결국 같은 한남동이라도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빌딩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유세와 양도세까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유세부터 보도록 할게요. 나이너 한남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연간 1,800만원, 종합부동산세가 4,800만원으로
6,600만 원 수준으로 추산이 됩니다. 자, 비슷한 금액대인 한남동 684의 115번지 빌딩은 재산세가 연간 약 1,5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80억 초과 분에서만 과세가 되는데 본 건물의 공시가격이 약 58억 원이 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한남동에 있고 금액도 비슷한데 빌딩이 아파트의 4분의 1 정도가 낮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세입니다. 주택의 양도세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최고세율 45%를 적용하면 약 22억에서 26억 원까지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변정민님은 개인으로 매입을 하였지만 만일 법인으로 매입을 했더라면 법인세율 20%만 적용했기에 세금은 4억 7천만 원 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대출이자 재산세 등 각종 비용이 100%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 납세액은 이보다 더 낮아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아파트도 법인으로 매입하면 되지 않냐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를 법인으로 매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13.2% 중과됩니다. 법인 보유 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활용하려 해도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지는 역설적인 구조인 거죠. 여기에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은 세금 측면에서 사실상 1주택이 한계입니다. 2주택, 3주택으로 늘어날수록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중과 대상입니다. 반면 상업용 빌딩은 보유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채를 보유하던, 10채를 보유하던, 20채를 보유하던 동일한 세율 체계가 적용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윤정님은 140%, 변정민님은 1175%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레버리지 하나의 차이가 약 8배의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빌딩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매매 차이 외에 임대료 수익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진입자금 규모, 공실 리스크, 관리 부담도 함께 따라옵니다. 보유 목적, 세금 구조, 포트폴리오 전략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무조건 낫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내 목적과 자금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